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오늘은 꿩 대신 닭이라는 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특히나 떡국을 끓일 때 비싸고 귀한 꿩고기보다 구하기 쉬운 닭고기로 대체해 국물을 냈던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꿩이라고 하는 건 야생에서 이렇게 잡아들이는 것이다 보니까 대단히 귀한 것이어서 예로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귀한 자리에는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꿩 요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궁중 잔치나 임금님의 생일, 각종 연회 등에 꼭 빠지지 않아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보면 이렇게 통마리 상태로 구워지는 요리되는 경우도 있고 튀김이나 조림의 형태로 이렇게 꿩의 요리가 다양하게 궁중 요리로 개발돼 전해오는 것이죠. 특히나 이 복을 주는 새라고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메밀피에 꿩 고기를 싸서 먹는 그런 꿩 만두를 복을 싸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설 음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고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이 꿩 만두를 먹었던 이런 기억이 있는 것도 바로 복을 주는 이 복만두라는 의미가 이 꿩만두에 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조선시대에 이 한양 도성 내에 중요한 시장이었던 유구이전에도 생치전이라고 해서 이 꿩을 파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이 꿩에 대한 선호가 수요가 꽤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꿩을 잡는 거는 흔히들 그 매를 사육해서 매 사냥꾼에 의해서 잡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냥꾼을 수활치라고 이렇게 불렀고 지역에 따라서는 뭐 매꾼이니 봉바지니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웠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이 매사냥을 나가면 이렇게 많은 꿩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진군의 풍속화 또를 통해서 당시에 그 꿩 잡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맨 앞에는 냄새를 잘 맡는 이 사냥개들이 앞장을 쓰게 마련이고요. 그와 더불어 이 숲속에 있는 매가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꿩이 떠오르도록 꿩이라는 게 이 떠올랐다가는 결국 매한테 잡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숲에서 바닥을 기게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이 꿩밭을 잔솔밭을 털러 다니는 털이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이 바로 털이꾼이 되겠고요. 그 앞에 지금 참매를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수활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냥의 주인공은 이 수활치가 되겠지만 사냥개와 털이꾼의 협조가 있어야만 이 매사냥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수활치 뒤에서 계시는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꿩이 날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백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군의 호령을 받게 되면 신호를 받게 되면 수활치가 빼나간다 하고 매를 날려서 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보통 매를 이용해서 꿩이나 토끼를 잡았다고 하는데 시즌으로는 이 가을 또 눈이 내리지 않는 이 겨울철에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를 이용하는 이 꿩 사냥들이 이루어졌고 보통 하루에 뭐 15마리 정도의 꿩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하게 구해서 잡았던 이 매 사냥이다 보니까 매라고 하는 게 잘 훈련된 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비싼 꿩을 잡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소 한 마리 가격이 될 정도로 대단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게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이 꿩이 자기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세에 붙여서, 지금 이게 시침인 것이죠. 붙여서 소유를 분명히 하게 마련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망간 매를 잡은 사람이 결국 시치미를 떼내서 횡재를 했다라는 말에서 시치미 떼다라는 말이 기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비쌌다고 하는 꿩이 그러면 닭보다 훨씬 맛이 있었을까? 실제로 이 생산비 사육을 하는데도 닭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거는 사실인데, 꿩이 닭보다 더 맛있다고는 얘기하기 좀 어렵고 담백하다,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즉 한겨울에 꿩을 잡으려다가 못 잡으면 결국 대신하는, 그래서 꿩 대신 집닭을 쓰게 마련이어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주로 요 시기에 이 떡만둣국이라고 하는 설 대표 음식에 주로 이 꿩들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에서나 이 꿩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닭고기가 점차 대중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고대부터 아주 인류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었고요. 치료약으로서도 자리가 잡았고 종교적인 상징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었던, 그래서 새 중에서 가장 인류에게 유익한 새가 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한 해에 1억 톤의 닭고기와 1조에 달하는 엄청난 달걀이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닭의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고요. 이 선택적인 교배 방법 등과 요즘은 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닭의 크기가 최대 4배까지 커졌고, 또 특수한 부위들, 예를 들어서 닭 가슴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위들만 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게 만드는 이런 개량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 주어지는 사료는 적어지면서 자라는 속도는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죽하면 뭐 뻥튀기가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고기에 얻기 위한 닭을 키워내는 이런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삼계탕용 닭은 구한 지 30일 만에 생산이 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키워낼 수 있게 될 정도로 오늘날 비약적인 사육 방법의 발전이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조리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정말 선호되는 가장 대표적인 닭 요리가 바로 이 튀김, 치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흔히들 이 치킨과 생맥주, 그래서 치맥, 이런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K푸드라고, 한류 음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배달 음식 중에 최고 강자가 이게 치킨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소스로 이 닭을 차별화해서 조리해내는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치킨 가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닭이 가장 주를 이루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부터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과 이렇게 관계가 깊다 보니까 이 방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도 서쪽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닭이 됐고요. 그래서 12지신상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닭이 된 것이죠.
자, 이 방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24방위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이 북쪽을 나타내는 자, 동쪽 묘, 남쪽에 오, 서쪽에 닭에서 이 닭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용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 가지고 방위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타냈죠. 그래서 이 자시라고 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12시간, 하루가 12시간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낮 11시부터 13시까지가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시, 낮 12시를 정오라고 부르는 거,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르는 게 그것이라면, 바로 이 유시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가 유시가 되겠네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24방위 시간과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도 이거를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유가 사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덕의 상징으로도 이 닭이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불러서 먹는 동물이라고 해서 이인의 동물로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고요. 또 이 수탉의 닭 벼슬 때문에 결국 벼슬에 나간다, 그래서 공명을 얻는다 라는 의미로서도 이 닭이 흔히 그려졌습니다. 또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닭 울음으로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태양과 더불어 닭이 함께 그려져서 이 금계도 같은 것들이 그려지게 된 것도 그런 것이고요. 계명도라고 해서 닭은 새벽과 함께 때를 맞추면서 우는 그러한 상서로운 존재로, 그래서 닭의 울음과 일출이 이렇게 함께 표현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민화를 보게 되면 오동계자도라고 해서,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놓는데 이 5마리의 병아리가 이 오동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 아들이 다 등과 벼슬길에 나가는 거를 바라는, 자식들이 번성하고 다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 민화가 오동계자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개와 더불어 길상과 벽사의 의미로 이렇게 그림들이, 닭 그림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일상과 닭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는 이 수저집에서도 보면 이 닭과 함께 모란이 새겨져 있어서, 모란이라고 하면 부귀를 의미하는 거고요. 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벼슬에 의미하는 공명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부귀 공명을 상징하는 이런 수를 넣는 수저집질이 만들어졌던 것도 바로 이 닭의 의미를 잘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부귀와 공명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라든지 주전자라든지 다리미와 같은 데에도 이렇게 닭들이 표현됨으로써, 닭 모양이 쓰여짐으로써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